여러분, 바닷속에서 거대한 프로펠러를 아예 돌리지 않고도 수천 톤의 강철 덩어리를 완벽하게 소리 없이 움직이는 마법 같은 기술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부숴볼까 합니다. 적국의 최첨단 레이더조차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완벽한 암흑과 정적. 한국의 과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닷속의 진짜 유령, 이른바 소리 없는 암살자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상온 초전도체 논란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잠깐, 이 기술이 물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지키는 국방력에 미치는 파급력은 감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아는 잠수함은 보통 꼬리에 달린 커다란 프로펠러를 빙글빙글 돌려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이 프로펠러가 아예 사라진다면 잠수함은 대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과거 영화 붉은 10월에 나왔던 전설적인 무음 잠수함,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상상력이 아닙니다. 현대 수중전에서 잠수함의 위치를 들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프로펠러가 돌 때 생기는 미세한 거품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도는 일 없이 바닷물 자체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의 힘으로 밀어내는 완벽한 기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현대 바닷속 전투는 사실상 소음과의 전쟁입니다. 빛이 닿지 않는 바다에서는 오직 소리만이 유일한 눈과 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잠수함을 가장 크게 노출시키는 범위는 역설적이게도 잠수함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거대한 프로펠러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프로펠러가 그렇게 큰 소음을 만들까요? 이유는 과학 시간에 배운 베르누이의 원리에 있습니다. 물이 빠르게 흐르면 압력이 낮아진다는 법칙이죠. 잠수함 프로펠러가 물속에서 엄청나게 빨리 돌면 날개 주변을 흐르는 바닷물 속도도 확 빨라집니다. 동시에 날개 뒷면의 압력은 뚝 떨어집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압력이 너무 낮아지면 차가운 바닷물마저 순식간에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수많은 수증기 방울을 만듭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걸 캐비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거품들이 다시 압력이 높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수압을 버티지 못하고 퍽 하고 찌그러지며 터져버립니다. 이때 나오는 강한 충격파와 날카로운 소음이 적에게 우리 위치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소리를 줄이려고 덮개를 씌우는 등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만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물리적으로 날개가 도는 이상 소음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학자들은 상식을 뒤엎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예 돌아가는 부품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떨까? 정답은 바로 자연계의 기본 힘인 전자기력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자석의 힘으로 물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기술, 이른바 자기유체 역학 추진입니다. 원리는 중학교 때 배운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똑같습니다. 잠수함 안에 바닷물이 지날 수 있는 빈 파이프를 만듭니다. 위아래로 강력한 자석을 달고 파이프 양옆으로는 전기를 흘려보냅니다. 바닷물은 소금기가 있어서 전기가 아주 잘 통하니까요. 드디어 밝혀집니다. 자기장과 전기가 바닷물 속에서 직각으로 만나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바닷물을 파이프 뒤쪽으로 거칠게 뿜어냅니다. 기계가 도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물을 직접 타격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날개가 없으니 압력이 떨어질 일도, 물이 끓어올라 거품이 터질 일도 절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소리 없는 암살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완벽한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물론 이론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엄청나게 무거운 수천 톤급 잠수함에 쓰려면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과거 90년대 일본이 이 원리를 이용해 배를 만들었다가 포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초전도체를 극저온으로 얼리는 거대한 냉각 장비가 배보다 더 무거웠고 속도도 형편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바닷물에 강한 전기를 흘려보내면 물이 전기 분해되면서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 거품 궤적이 적의 탐지기에 발각될 수 있는 치명적 약점도 존재했습니다. 잠수함을 빠르게 밀어내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강한 자석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구리선으로 만든 자석은 저항 때문에 엄청난 열이 나고 효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과거 일본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유일한 구원자, 심지어 이 물리적 장벽을 완전히 박살낼 열쇠가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전기 저항이 아예 0이 되는 초전도 자석을 쓰면 열이 나거나 에너지가 새는 일 없이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을 아주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에 넣을 수 있는 작고 강력한 심장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섭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초전도체 혁명,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 그리고 배를 만드는 조선 기술이 합쳐진다면 그 시너지는 엄청납니다. 소형 원자로에서 막대한 전기를 만들고 초전도체 기술로 강한 자석의 힘을 만들어 바닷물을 밀어내는 완벽한 스텔스 잠수함. 한국이 가장 먼저 닿을 수 있는 미래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발전을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게임 체인저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적의 레이더망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전쟁이 나면 적의 핵심 군사시설을 소리 없이 타격할 수 있는 궁극의 무기가 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공포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셈이죠. 물론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있습니다. 전극이 녹쓰는 문제, 밖으로 새어나가는 자석의 힘을 막는 문제, 그리고 물을 세게 뿜어낼 때 나는 물보라 소음 등입니다. 처음엔 한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과학의 역사에서 이런 벽은 늘 있었고 인류는 언제나 답을 찾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전도 현상만 완벽히 다룰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한국의 과학자들과 방위산업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사라진 잠수함, 낡은 상식을 끊어내고 깊은 바닷속 지배자가 되는 꿈, 물리학이 만들어낼 대한민국의 진짜 미래입니다. 정리하자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다루는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초전도체 기술이 완성되었을 때 파괴력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깨지는 순간 혁신은 시작됩니다. 오늘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초전도 추진 잠수함이 실제로 바다에 나간다면 동북아시아는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가장 먼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철의 한국이었습니다.